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3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죠. 물권법 총론에 관한 사례 문제들인데 1번 문제 보시면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인데 그림이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일부를 병에게 임대해서 임차인도 함께 살고 있는 상태죠. 물론 갑은 신축자인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신축한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갑이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에게 갑이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뭐가 될 권리죠? 철거될 건물이죠. 따라서 그 철거될 건물의 세입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전세권자든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든 그런 건 따지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임차인 을을 내보낼 수 있다.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답은 뭐죠? 몇 번이 되냐면 3번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을 또는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증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일단 4번을 보시면 착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원인이 종료됐다는 얘기고요. 원인이 종료가 됐다면 스스로 인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증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력권인 통지를 갖추었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중간생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고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만약에 지문처럼 아직 중간생략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보시면 갑에게 통지했을 뿐 갑이 동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처럼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행하는 이전 등기 청구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론 4번 지문 보시면 무효라고는 안 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의 해제라고 했죠. 그죠? 뭐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죠. 합의 해제가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므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까지 끊어볼게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누가요? 건물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건물은 이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등기인 동안에 갑의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또 우리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이 건물은 갑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을만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의와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을은 병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에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하였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일단 갑은 을에게 건물을 스스로 팔고 인도해 줬죠. 아직 등기는 안 해줬으니까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5번 지문처럼 전득자인 정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팔고 인도해줬다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답은 5번이죠.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번은 맞아요. 왜냐하면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갑이 법적인 소유자고요. 따라서 갑의 채권자들은 갑의 재산으로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죠.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다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은 아직 소유권은 없죠. 다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을이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도 맞습니다. 이건 이제 매매에서 나올 내용인데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갖고요.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다. 따라서 매수인은 뭐가 있는 거죠?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권을 가진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1번 보시면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의 소유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점유취득쇼가 완성됐네요. 점유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갑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8번이죠. 갑이 사망하여 그의 X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그리고 순서를 좀 적어보면 일단 맨 앞에 갑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3번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일단 유의하실 것은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병은 일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근거로 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병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는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한다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도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맞습니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요?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당하게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X 토지에 관한 2004년 3월 10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기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2006년 9월 11일 증액의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격려되어 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고 가등기가 되고 병 앞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됐다. 5번을 보시면 만일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10월 20일 정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근거로 해서 뭐 할 수도 없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맞는지 5번이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1번이죠.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체결한 대물 변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겠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물론 유효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로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인데 이거는 뭐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따라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4번은 강행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다면 의사가 뭐죠? B 토지니까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요.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4번은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A 토지에 대한 등기 무효고 5번도 일종의 강행복귀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리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므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1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보는데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요.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처분은 할 수 있지만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 답이거든요. 4번 보시면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매매 대금을 안 준다면 이전 등기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은 물론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14번이죠.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데 일단 노트북 동산이니까 선의취득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노트북을 훔쳤다 도품이죠. 도품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취득자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선의취득자가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이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결국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이 노트북을 구입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되므로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갑의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번 저당권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A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 A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요 A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A 저당권 당연히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 저당권이 다른 사람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갑 토지의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럼 뭐 간단하지만 매매 매물을 해보면 지금 1순위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로 병 앞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5번을 보시면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1번 저당권이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X죠.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1번 병의 저당권은 뭐죠? 1번이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1번이 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위 부동산에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소멸한다. 맞죠. 3번 위 2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맞죠. 왜냐하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이 되니까요.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2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기본 개념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에 관한 1번이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간접 점유자가 뭐죠? 임대인처럼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는 답은 뭐죠? 5번이죠. 절취한 자죠. 자,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겠죠. 다만 훔친 사람에게는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유, 본권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답은 2번이죠.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권이 없죠. 자,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제 1번이 중요한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고요.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문제는 결국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만약에 점유 개시 취득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면 자주점유고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럼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죠.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다 타인 소유물이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 그래도 일단은 뭐냐면 자주점유인데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 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봅니다. 처분권이 없어도 자주인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라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주문이고 꼭 반드시 숙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명백히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입니다. 점유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5번 간접점유자는 점유 보호청구권이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권이 있는 사람 말이죠. 따라서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점유 보호청구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6번 점유의 추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일단 점유자는 필요부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이어도 상관이 없고 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1번 동산의 점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이 임차권이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그 권한이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지 점유자에 관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죠. 7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요. 3번이 답이죠.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면 자주 점유자이다. X죠.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말은 악의 점유자, 남의 땅임을 알면서 점유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지 자주 점유일 수는 없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다는 이유로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려면 선의이고 자주 점유해야 돼요. 따라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요. 열심히 재판했는데 패소하면 그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언제부터 선의에서 악유로 바뀌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입니다. 따라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 시부터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이 두 가지가 자르고 섞어놓으면 아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제기 후 이미 악의 점유자가 되고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상환기간을 허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익비만 그렇습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